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곤 하는데 어렵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무조건 이분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유엔아스하우징 유재성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언제든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2077-6357번이고요. 문자 창구도 열어둘게요. 013-3366-8290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24시간 접수 받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먼저 시장부터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제 또 큰 정책이 발표가 됐고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엇갈릴 때 그렇죠. 또 지난주에는 또 광역교통대책이라고 해서 호재 나왔죠. 네, 여기 또 나왔고 또 이번 주에는 또 규제 나왔고 그러니까 호재하고 이제 규제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이런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늘 이렇잖아요. 자, 이 안에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호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통 지금 광역 교통 대책이라고 하는데 자, 교통이라는 게 왜 이렇게 부동산에 있어서 의미가 좀 클까요? 보통 주변에 내 집 주변에 예를 들면 학교가 새로 생겼다 아니면 큰 또 기업체가 들어온다 이런 것도 이제 호재가 되겠지만 부동산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더더구나 이제 광역 중심권들 이 안에서 교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호재 중에서 당연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많은 호재들 중에서 보통 70%에서 8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교통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집 앞에 없었던 갑자기 지하철역이 생긴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것도 시속 180km로 달리는 광역철도가 들어온다. 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나눈 거는 5개 광역권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권 다 들어가는 이 지역이 되겠고요. 자, 부울권, 이제 부산, 울산권이 또 하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에서 5개 권역으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자,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보자면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이라는 거는 꼭 이렇게 철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을 수 있고 또 승용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안에서 이번 광역 교통 대책의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이거죠. 철도 연장을 2배로 확충하겠다. 지금 광역철도가 약 한 700km 정도 되고 지금 도시철도가 약 한 700km 정도 돼서 합하면 약 한 1,400km 정도의 지금 철도가 지금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2배로 연장을 해서 거의 2,800km 정도의 철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 이번에 나온 것의 핵심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광역교통 대책은 이렇게 철도, 트램까지 들어가는 그렇죠. 철도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도 지하철역들 많잖아요. 그 안에 역세권들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보다 또 배 정도의 역세권이 그것도 앞으로 단기적으로 10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동산에 있어서 엄청난 정말 개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겠지만 3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30분대로 단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있고 이 수도권 쪽이 있다라면 서울까지 도달하는 지금 거리들이 보통 한 85분에서 70분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1시간 1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이런 광역 철도를 통해서 30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지금 통행 비용을 또 30% 절감하겠다는 건데 자, KTX라든지 SRT 우리 생기고 나서 빨라진 건 맞는데 비용이 사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광역 철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광역 알뜰 교통카드 같은 걸로 절감하겠다는 거고 자, 또 하나가 환승 시간인데요. 자, 아무리 빨라도 환승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실질적인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도심 안에서 같으면 지금 강남이라든지 또 삼성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실 그리고 여의도 또 특히나 이제 사당도 들어갔죠. 사당 같은 경우도 들어갔고 청량리하고 서울역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규모 환승센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주변에 또 상업이 발달할 거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똑같이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환승센터가 생기는 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자, 수도권 쪽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GTX A 노선 그렇죠. 자, 뭐 GTX A 노선 기왕 나왔던 게 뭔 대책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죠. 자, 2023년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수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2023년에 개통을 하겠다. 자, 이제 뭐 2020년이란 단어가 이제 달력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년 안에 된다는 얘기예요. 3년 안에 이제 GTX A 노선 그러니까 파주 운정에서 강남 삼성역이죠. 동탄까지 이거 실제 운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흥 안산에서 광명으로 해서 지금 영등포 여의도까지 가는 그곳을 2024년 이제 앞으로 4년 내에 개통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GTX B노선하고 C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타 통과만 한 상태거든요. 아직 착공이 안 됐는데 사실 과거에도 보면 예타 통과하고 착공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있었는데 의지를 갖고 조기 착공하겠다, 빨리 서두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뭐 2021년 말 늦어도 2022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안에 실제로 착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뭐 광역교통대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꼽으라면 당연히 GTX D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던 거죠. 자, 이 GTX D 노선은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9호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호선 라인을 따라서 그러니까 검단 쪽에서 김포 쪽에서 와서 지금 여의도 쪽으로 해서 강남 쪽, 그다음에 강동 쪽, 하남까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건데 물론 구체적인 거는 내년 하반기쯤에 확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GTX D 노선까지 그러면 앞으로 광역철도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에다가 신안산선까지 정말 수도권 쪽이 거의 뭐 77%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77% 정도가 수혜를 보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자, 지하철 3호선하고 지금 9호선도 지금 연장 얘기가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4호선 지금 뭐 그 과천선 같은 경우에도 급행으로 해서 지금 급행 같은 경우가 약 한 16% 정도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35%까지 확대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 같은 경우에도 상층부는 뭐 이렇게 버스 전용차로 만들고 하층부는 대신 더 깊이 파가지고 그쪽은 이렇게 승용차가 다니게 하는 그만큼 좀 편리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빨라지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개발 호재 나오고 나서 이번 주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뭐 강남 쪽에서 지금 8개 동이 됐고 지금 서초 쪽에서 지금 4개 동, 그다음에 이제 강동 쪽에서 2개, 송파 쪽에서 8개, 뭐 전체로 해서 약 한 27개 동 정도가 됐는데 대부분이 또 예상이 다 됐던 지역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또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만 제한적으로 되는 데다가 사실상 또 적용이 되는 건 내년 5월부터 적용이 되는 데다가 또 8월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선반영된 것들도 많이 있겠죠. 더더구나 이 분양가 상한제 나오고 나서 오히려 지금 새 아파트 쪽은 또 품귀 현상 겪으면서 평당 1억이라는 지금 역풍을 맞았잖아요. 지금 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33평이 또 34억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뭐 정부에서 계속 추가 대책 얘기도 하는데 제가 그냥 판단할 때는 내년에 지금 총선 또 있죠. 지금 뭐 경기 활성화해야 되는 이런 또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장 또 뚜렷한 뭐 추가 대책이 좀 나오기는 어렵겠다. 제가 이렇게 좀 전망을 드리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뭐 6.19 대책, 뭐 8.2 대책, 9.13 대책,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제 대책들 다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호재가 규제를 이기는 이런 쪽으로 결론은 지금 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지금 광역 교통 호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심권 안쪽으로 도달거리가 짧아지면서 중심권이 더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권 쪽에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지방에서는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좀 쏠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생각해야 되는 게 보통 이런 광역철도라는 건 지금 오늘 내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긴 거는 앞으로 6년, 7년 정도 걸리고 짧아도 3년, 4년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머리에 심어두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규제를 이기는 호재가 가득한 투자처 찾으러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이 지나가는 천호역 도보 2분 이내에서 복층형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2억에서 2억 1천만 원에 잡혀있네요.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1,000에서 1,5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 7,500만 원 예상해볼 때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4구의 한강에 보이는 집,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역 이야기 먼저 들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강남 4구는 뭐 정말 이젠 서울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희소성을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없겠다. 더더구나 광역 교통 대책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된다라면 정말 이제 강남 4구 쪽으로 쏠리는 것들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또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남 4구 투자는 조금 이제 서두를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남 4구 안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좀 투자 기회가 남아있는 곳을 찍으라고 하면 또 강동구가 되겠고요. 자, 강동구 안에서도 뭐 가장 핵심적이 또 천호동이 되겠습니다. 이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미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또 이마트라든지 가장 번화하면서 로데오 거리까지 다 갖추고 있는 곳인데요. 자, 이 천호동 안에서 핵심 지역이 당연히 뭐 천호역이겠죠. 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지금 광화문이나 여의도까지 쭉쭉쭉쭉 가는 그거죠. 8호선은 지금 세정거장 가면 잠실까지 가는 바로 그 호선이 되겠는데 자, 천호역 W역세권에서 자, 도보 2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지하철역에 나와서 이렇게 그냥 곧장 보면 내 집이 있는 그 정도의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다가 더더구나 또 뭐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뭐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그렇죠. 번화한 쪽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가 천호 뉴타운이 지금 이제 가시화가 이제 됐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개동에 40층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용산에서도 지금 집장촌 개발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청량리 쪽에서도 집장촌 개발하는 거 확인을 한 게 바로 지금 천호 뉴타운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장촌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면서 그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자, 강남 4구 안에서 한강 조망권의 미래가치 자, 뭐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지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24평형이 24억이 가고 33평형이 34억이 가는 거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한강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서초에 반포가 있고 지금 뭐 강남에 압구정이 있고 송파에 잠실이 있다 그러면 강동에는 천호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한강 조망권 그러니까 보통 뭐 많은 분들이 아파트 투자는 뭐 그렇지만 지금 한강 쪽에 더더구나 강남 4구에 아파트 투자하려면 20억 정말 30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소액을 가지고도 내 집에서 한강이 보이는 집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입지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주변으로 지금 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세정거장 거리에 있는 국제기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세정거장 쪽에 있는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샌드위치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천호역이 바로 여기에 있고 지금 천호 뉴타운이 바로 여기잖아요. 지금 이게 한강이에요. 자, 그럼 정말 가까이서 들으면 한강 물소리가 들리는 내 집에서 정말 한강이 보이는 이렇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뭐 고덕 쪽도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고덕 비즈밸리라는 또 뭐 이케아 들어오면서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집값에 반영이 되니까 그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겠고 자, 국제기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글로벌빌센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잠실 제2코엑스 엄청난 개발 호재들 수혜를 그대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광나루 한강공원 그냥 자전거 타러 그냥 가면 되겠죠. 길동 자연생태공원 캠핑 바로 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올림픽공원 그냥 뛰어서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서울 아산병원까지. 자, 입지적으로 보나 강남 4구라는 그런 어떤 뭐 위상이랄까 이런 거 봐도 그렇고 또 하나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이런 입지에서 보면 정말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강남 4구 한강에 보이는 곳에 이제 뭐 막차를 탈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부분 중요하잖아요. 어떤 건물들 보고 계세요? 자, 일단 뭐 우리가 그렇죠. 뭐 다 20억, 30억 있으면 다 하고 싶잖아요. 자, 그렇지만 또 소액으로 이제 가능한 정말 한강 조망이 이제 가능한 중에 그러니까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1인 가구들도 내 집에서 한강이 보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소형 주택이라는 거고요. 자, 강남 4구 그것도 더블 역세권에서 상업지역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고 또 1인 가구들이 이쪽에 지금 많이 늘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를 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복층형 구조, 뭐 단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1층은 생활 뭐 이렇게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2층은 또 이렇게 내가 침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오, 대표님은 천호동에 특히 복층형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 보고 계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핵심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소액 투자라고 좀 자신감을 내비쳐 주셨거든요. 대표님 가격 공개해 주세요. 네, 20억, 30억이 아니라 네, 정말 2억에서 한 2억 1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좀 편하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전세가가 이렇게 1억 8,500에서 1억 9,500까지 좀 높게 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것을 전세를 좀 안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 강남 4구 안에 그것도 한강이 보이는 쪽에 그것도 대로변 상업지역 정말 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번화한 지역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그것도 복층 구조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투자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볼 거고요. 방송 끝나고 유재성 대표만의 부동산 투자 전략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에서 전격 공개됩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도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역시 장소가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입니다. 좋습니다. 모두 02-2077-6357번으로 전화 꼭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유재성 대표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는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유재성 대표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